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어이가 없는 그런 참사입니다. 어제요, 이 충북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서요, 현재까지 2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숨지고 또 29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오전 9시 반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어제 불이 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29명이 숨진 참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가 시커멓게 타버렸는데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수색 작업은 밤을 새워 진행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아침 7시쯤부터 다시 수색을 시작해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전 9시 반부터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재 현장 다시 봐도 정말 참담한 모습인데, 더 걱정되는 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29명 중 28명은 신원이 확인됐는데, 남자가 6명, 여자가 23명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여성인데 2층 여성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화재 당시 사우나 시설에 갇혀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1층 주차장에서 차에서 불이 번진 것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잠시 뒤인 오전 9시 반부터는 소방당국과 국가수 등이 현장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인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현장 앞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저 8층짜리 건물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 데는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요, 그러니까 충북 제천 어제 오후 3시 53분경이었습니다. 네. 이제 충북 제천에요, 이제 1층부터 8층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용하는 종합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난 건데요. 어제 화재 당시의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제 불길과 또 연기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네. 사실 이제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제 화재 초기에는 불길이 이렇게까지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목격자 이제 진술에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이제 밖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와서 불길에 뭔가 흔적이 느껴지길래 나가봤더니. 네.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또 이제 천장에서 불이 좀 번지고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불이 정말 짧은 시간에 건물 8층 전체까지 휩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 8층짜리 건물은요, 이 복합 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다중 이용 시설인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저 8층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났던 게 지금 2층입니다. 지금 저 건물이 2층과 3층은 대중 목욕탕, 그러니까 사우나 시설이 있고요. 네. 또 4층과 7층에는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건물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1층은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
지난번 포항 지진 때도 많이 언급이 됐던 필로티 건물이군요. 필로티식 건물. 그렇습니다. 뭐 따로 이제 벽을 설치해 놓지 않고 기둥만으로 이제 기둥만 지탱해 설치되어 놓는 있는데. 바로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센터 이제 2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층에 일단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네. 2층과 3층 목욕탕이 있는데 2층은 여성 고객들이 사용하는 목욕탕, 3층은 이제 남성 고객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입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3층, 이제 4층부터 6층까지 헬스클럽이 있고요. 네. 7층에는 이제 스포츠 댄스장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피해자가 2층 여성 손님이 사용하는 2층 사우나에서 많이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7층과 헬스클럽인 6층에서 이제 피해자가 나왔고 네.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도 현재까지 이제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김복준 의원, 네. 앞서 김현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9명의 안타까운 목숨, 정말 고귀한 목숨이 지금 희생이 됐는데 2층과 3층, 사우나 시설이 있는 2층과 3층, 그중에서도 2층에서 20명의 지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제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필로티 구조가 돼가지고 밑에서 불이 발생하면 네. 이른바 불쏘시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하.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불쏘시개 효과가 있는데 네. 하필이면 불이 발생한 지점이 일단 뭐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 천정 전기공사 중이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네. 불이 난 걸로 보이는데 네네. 공교롭게도 1층에 있는 그 이 2층 목욕장 여성들 네. 목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하. 유일한 통로인데 아하. 거기에서 불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쏘시개 효과로 쭉 빨아들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불난 유독가스가 2층 목욕장으로 이제 그 유입이 된 거고요. 네. 순식간에 유입된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 목욕탕 안에서는 어지간한 방송을 해도 사실 못 알아들어요. 아하. 물소리 뭐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목욕장의 특성상 통유리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아하, 아이고. 네, 통유리 구조로 돼 있다는 그런 네. 부분. 그 다음에 이 목욕장 뭐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누구나 다 가봤죠? 네. 가면은 이 락카가 많아가지고요. 네. 옷장이 많아갖고 이게 미로석처럼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또 작용을 한 거고 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여성분들이 뒤늦게 이 네. 가스가 찬 상태에서 위기감을 느끼었을 때는 이미 그 나가는 입구도 이제 폐쇄돼서 불이 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흡연실적으로 여성 대부분이 이제 아마 대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가스를 네. 이제 흡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아마 이인철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화재가 삽시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기 보세요. 매캐한 정말 앞이 시선이 저 연기 속에 있으면 앞을 한치도 분간하지 못할 거예요. 저 시뻘건 불길과 저 시커먼 연기 속에서 한치 앞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저 화재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몇 분 만에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됐답니다. 그러면 더더욱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 2층 여탕에 있는 2층에서 흡연실 쪽에 모여서 아마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구조를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화재가 나면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5분이 지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5분 안에 대피해야 되는데 3층에 남성 사우나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 대피를 하셨어요. 성공하셨습니다. 어제 네. 그 인터뷰를 봤더니 그 관리인이 대피를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하. 직원이.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층에도 분명히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직원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하.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빨리 화재가 났으면 빨리 대피를 시켰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 구조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허가를 아마 안 해줬을 거예요. 네.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가 반드시 그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런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제도 그렇고 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충분히 화재 5분 안에 대피할 수 있게 충분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로처럼 돼 있고 네. 굉장히 대피하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아하. 이건 그야말로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네. 당시 화재 현장을 지나던 인근 목격자분들, 이 목격자분들이 봐도 당시 상황은요, 긴박한 상황을 넘어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대는 운동 가는 시간이거든. 전화를 해보니까 저 옥상에 있더라고. 세 다리 같은데 그거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갔어. 어린아이가 막 뛰어나오면서 옷을 막 입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갖고 막 나오는 그것도 봤고 내려오면서 2층에 내 마누라가 있다. 구해달라. 벽돌을 주워서 하얀 차량을 유리창을 깨가지고 앞으로 차를 뺀 뒤에 그 위에 이제 그 크레인이 들어와서 앞 위에 작업을 시작을 했죠.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이 생존자분들의 이 증언 등을 통해 보면 2층에서 지금 이 여탕이 있는 2층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흡연실에서요. 20명의 정말 안타까운 사망자가 나왔는데 당시 이제 생존자 증언을 따라 보면 당시에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지금 구조를 기다리자 여기서 좀 우리가 구조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서로 지금 막 이 안심을 시키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지금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불길이 다가오지만 일단 네. 바닥은 또 타일 아닙니까? 아하. 또 목욕탕이니까 물이 많잖아요. 네. 또 수건도 많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 여기 물도 많고 또 이제 이 물수건으로 잘 입을 가리고 있고 네. 이러면 금방 구조될 수도 있겠다 아하. 싶어서 서로를 위안을 주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구조가 되지 못하고 이제 밀려서 네. 이제 흡연실이라 하면 이제 환풍이 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좀 기대를 걸고 아하. 많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거기에 몰려 있다가 네. 결국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은 피해가 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늘 그렇지만요. 네네. 맞습니다. 젖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낮추고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장은 저 특성상 그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걸 차단하는 통유리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 입구에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유입이 돼 버리니까 네. 사실은 사망하신 분들의 어떤 그 불에 의한 희신 훼손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유독가스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탈출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안내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 추정이긴 합니다만 흔히 그 대중 목욕 시설을 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이 바닥은 타일로 되어 타일이죠. 있습니다만 그 외 옷장이랄지 그리고 이 수건 등을 놓는 그 함이랄지 대부분 불에 잘 타기 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이 인명 피해를 키운데 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목욕탕, 물이 많으니까 안전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물로 이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이 유독가스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연적인 소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 5분 내에 탈출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이제 대피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초기에 좀 그 관리인이나 직원이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같은 시설, 사이렌 같은 것도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스프링쿨러가 없어요. 이 건물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어떻게 스프링쿨러가 없습니까? 현행법에 보면은 네. 11층 이상이 돼야 되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만 스프링쿨러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대요. 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게 반드시 스프링쿨러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법도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목격자분들의 이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저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정말 이분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생존되신 분들 그 생생한 좀 증언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자꾸 연기가 너무 나와가지고 난간에 올라앉아서 기다리다가 좀 뜨거워가지고 자꾸 뜨거워서 연기도 많이 나와서 스프는 뭐 그런 건 뭐 전혀 없었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2층 밑에서 이제 1층 중간쯤 왔을 때 정말 알람 같은 게 울렸어요. 지금요, 최명규 원장님. 물론 정확한 당국의 이 조사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구조되신 분들의 증언을 보면 순식간에 저 화재로 삽시간에 이 화염과 연기가 퍼진 이후에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됐대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지금 없었다고 하는 거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은 있었지만 작동이 안 된 거지. 아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프링클러 시설 자체가 없는지 좀 따져봐야겠는데 일단 이 부분도 참사를 키운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빨리 신호가 울렸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고요. 그런데 2층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분이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짧은 시간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불이 나가고 그 깜깜해지게 되면은 네. 판단력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상으로는 여기에 있더라도 이게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알지만 네. 사실은 유독가스가 밖에서부터 오고 있다고 유독가스 속으로 돌진을 해서 네. 그거를 뚫고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아하. 참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했더라도 그분들이 전부 다 위까지 올라갔으리란 보장은 없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결국은 거기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중에 안에서 기다리자라는 쪽이 우세해지게 되면은 네.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네. 서로 그분들이 아마 하다가 보면 계단에서 사망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유독가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더 빨리 진압이 됐으면은 아마 사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밖에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인명피해 지금 29분의 안타까운 목숨 보세요. 저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불꽃이 발생한 지 몇 분 만에 저렇게 저 건물 8층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게 20분도 채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막혔고 그리고 출입구조차도 잘 안 보였다면 일부 보도를 보니까 수건등을 그 목욕탕에 수건등을 놓는 함이 이 비상구를 막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를 찾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 설상가상으로 한쪽 면은 목욕탕의 특성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일반 망치나 이런 걸로 쉽게 깨지지 않는 지금 소방대도 저 창문을 깨기 위해서 애를 먹었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통유리 된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소방차도 화재 신고 4분 만에 지금 출동을 했습니다만 저 진입에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차들이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차가 이제 다른 차량이 주차가 돼 있어서 이 사다리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8m 정도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처가 좀 이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긴박한 순간이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요. 그런데 소방 당국의 대처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저 소방차 진입도 진입이지만요. 소방차 자체의 문제도 있었는데 소방 당국의 얘기, 충북 제천 소방서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쪽이 말끔히 정리가 됐지만은 그 상황 때 주차가 돼 있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차량들 때문에 사다리 차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그런 거 있었지 진압을 못하는 게 그런. 지금 앞쪽에는 지금 창문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입을 할 때 2층에 있는 유리를 파손해서. 지금요, 물론 당시 한 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충북 제천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해서 이 차들도 정리해서 빼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구조에 이 최선을 다한 거 저희도 인정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소방차의 사다리차가 고장이 나서 민간업체 사다리차가 동원해서 구조가 됐어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게 왜 무슨 사고만 나면 고장 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얼마 전에도 불과 바다 사고, 선박 사고 났을 때도 맨 고장 나가지고 그러고 평상시에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소방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유사시에 출동해서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장비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사고만 나면 이거는 또 왜 갑자기 사다리차 유압 밸브가 터집니까? 이거 날이 추워서 터졌다? 그건 얘기가 이건 변명거리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민간 사다리로 아마 3명을 구조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민간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권력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제대로 정비 안 하고 관리 안 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 문제 있고요. 지금 뭐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통유리를 깨고 2층 통유리를 깨고 구조해야 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소방에서 좀 주저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 얘기가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후에 이 부분도 분명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여전히 우리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에 7m 정도의 도로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전히 안 지켜지는 거 네. 이거는 뭐 소방 당국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요, 이 앞서 이 주민분들의 증언에서 나왔잖아요. 그 필로티 구조로 된 1층에 그리고 주변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진입에 민간 사다리차가 진입에 애를 먹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차를 벽돌 같은 것도 유리창을 깨서 차를 앞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사다리차가 들어오는데 공간을 확보해 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급한 순간에 시민들의 기지가 오히려 더 네, 빛을 그러니까요. 발하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참사를 이분들 덕분에 또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순간 이분들이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9분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 화마요. 그런데 안타까운 저 곳에요. 어느 분 하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곳에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엊그제 수능을 본 학생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바로 이 29명의 사망자 중에서 가장 어린 이제 학생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숨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름대로 또 아버지를 좀 안심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고개를 숙이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고개 숙이네. 뭐 내려가지 못한 상황이면 1층에서 불이 나면 가급적 계속 위로 올라가라. 뭐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잘 따르고 있다. 연기가 좀 많이 나서 그걸 내내 피하려고 고개를 숙인 채 통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하. 나중에 이제 연락이 갑자기 안 된 겁니다. 어우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한 목걸이 흰색 네. 꽃잎 모양의 목걸이를 이제 발견하는데 아.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차고 있던 그 목걸이인데 네. 이러면서 이제 이 피해 사례가 이 사망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 학생이요. 수능을 보고 나서 나 이제 대학생 되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빼고 멋진 몸매도 만들고 그럴 거야라고 이 가족들한테 해맑은 얼굴로 다짐도 하면서 그리고 갔던 헬스클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분들한테 안타까움을 지금 더해주고 있어. 주변 분들한테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이 여고생이요. 엊그제 수능을 본 여고생이 당일날 어제 화재 참사 당일날 할머니랑 친할머니랑 같이 저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친손녀를 잃으신 이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엄마, 손녀딸, 대할머니, 그 어머니도 이제 50밖에 안 돼서 딸도 19살 수능 보고 불이 났잖아. 불이 나가지고 연기도 전화가 통화가 안 되니까 찾느라고 진짜 찾느라고 못 찾았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았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아유 세상에 스스로는 그렇겠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29분의 이 안타까운 희생자 중에 어느 한 분 진짜 안타깝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또 저 당일날요. 홍순빈 아나운서 아내분이랑 같이 또 저 건물에
건물을 찾았다. 혼자 아내는 잃고 혼자 살아남으신 남편의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대 남성과 그리고 50대 여성 두 분이 이제 부부입니다. 아하. 60대 남성은 대피를 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와 통화를 하는데 이 아내는 이미 5층으로 올라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만 대피를 했고 아내는 결국 대피를 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아, 정말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정말 저렇게 20분도 안 돼서 8층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대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길래 저럽니까? 아무런 소방시설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화재 사건 났을 때 이제 그 사건하고 좀 제가 보니까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즉 말하면 드라이비트 공법이요.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외장재를 우레탄 폼이나 스티로폼으로 외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런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의정부 때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의정부 때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2011년도에 지은 거라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2015년 10월 이후에.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낡은 건물일수록 더 소급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2015년 10월 이후에만 6층 이상은 드라이비트 쓰지 마라. 이건 결국은 이번 같은 사고를 발생한 건데 결국은 건물 외부에 이 불이 붙으니까 9층까지 가는데 지하 1층까지 포함해서 9층이거든요. 20분 만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폼에 불이 붙으면요. 아황산 가스가 나옵니다. 이 아황산 가스가 그 유태인들 집단살이 할 때 썼던 그런 그 가스예요. 완전 유독가스잖아요, 이게. 유독가스라 맹목만 흡입해도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인재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만든 외장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험하는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말씀 중에 보여드릴 텐데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그냥 이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만든 외장재를 시험하는 건데 보세요. 저렇게 순식간에 물론 약간 빠르게 불 붙었을 땐 빠르게 돌렸습니다만 저렇게 보세요. 걷잡을 수 없어. 한 번 불 붙으면요. 이인철 변호사님 걷잡을 수 없이 위까지 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잘 지적했듯이 왜 이런 건물 그대로 놔둡니까? 법을 소급 적용해야죠. 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가 지금 문제가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지금 앗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그렇다고 다 지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이런 건물일수록 지금 마감재 같은 경우는 리몰딩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에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보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참사, 제2, 제3의 참사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 좀 이걸 시급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드라이비트를 이제 또 사용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 이 건물 소유주가 현 소유주에게 이 건물을 이제 넘깁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넘겼고 그래서 이제 현 소유주가 이걸 이어받았는데요. 건물 외벽의 모습을 좀 바꿔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 대신에 이제 한마디로 덕지 붙였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외관만 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또 방음 효과도 있다. 이제 내부의 그 열 효율을 높인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걸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요? 저 8층 건물이 시뻘건 화염과 시커먼 유독가스에 뒤덮이기까지는 2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커졌을까요? 왜 이렇게 참사가 났을까요? 소방 전문가이신 공하성 교수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볼 텐데 제가 잠시 뒤에 공하성 교수 인터뷰가 준비가 되면 저희가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김복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매번 뉴스파이트도 매번 지적합니다만 대체 언제까지 나몰라라는 식으로 소방차 진입도 어렵게 차를 아무데나 주차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이제 개념 없는 사람들인데요. 불법 주차. 근데 현행법상 처벌이 과태료 4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과태료 올려봐야 불법 주차는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좁은 골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시민의식이 확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나 불법 주차된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참사를 방관만 할 겁니까? 바꿔야 되죠. 어떻게 적응을 해야겠죠. 자, 그런 도로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구조를 바꾸든지 시스템을 바꾸든지. 이번에 민간이 가서 구했잖아요. 민간은 어떻게 가서 구했나요? 패러다임 완전 바꿔야 됩니다. 불법 주차 이것 때문에 못 갔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말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해야죠. 시스템 완전 바꿔가지고 그 소방 인력, 그다음에 소방 장비도 그 신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아까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굴절 사다리차가 펴지지 않아가지고 구조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삿짐차는 어떻게 구조했습니까? 완전 바꿔야 됩니다. 의식과 이 시스템 완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울분이 나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는 차들을 이 중장비들 동원해서 일단 제거를 한 다음에 일단 공권력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빨리 소방차가 진입하게 해야 되는 걸 법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비를 동원을 하려면요. 그 동원하는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애초부터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이전에 저런 차를 끌고 나오는 중장비를 소방이 쥐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출동하거나.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중장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놓거나. 근데 중장비의 특성상 이동이 또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그런 길에 대는 거를 자제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평상시에 소방 고생하는 거 진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번에 또 이 사다리 차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낚싯배 그 사고 났을 때도 고속정이 고장 나갖고 출동 못하고 왜 중요한 순간만 되면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장비가 정부 당국에서 그 운영하는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까? 그렇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새로 싹 하시고요. 화재 현장에서 숨진 분들이요. 마지막까지 최명규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저런 긴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에 아마 제일 생각나는 가족분들인가 봐요. 저 순간에 가족분들에게 살려달라, 나 여기 갇혀있다, 살려달라, 카카오톡 메시지나 어떤 이런 전화로 다급함을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급하게 되면은 또 가족한테밖에 알리게 될 수 없는 이유가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치거나 검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1번을 누르고 통화하거나 2번을 누르고 통화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카카오톡을 하든가.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가족들밖에 생각이 안 나게 되고. 근데 남아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연락이 안 됐어도 더 슬펐겠지만 끝까지 저 연락이 오다가 끊어졌으니 그때부터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제일 마음이 아프신 분은 아까가 아내를 잃은 분도 진짜 마음이 아프셨던 게 이게 순간의 결정인데 아내분은 상식대로 위로 올라갔고 어떤 이유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남편분은 아래로 내려갔고 거기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가 한순간에 운명이 갈렸으니 또 그 남편분의 죄책감은 엄청날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남성분요. 평생 자신을 자책하고 고통 속에 사실 것 같아요. 보세요. 함께 피하지 못했는데 울먹이면서 오열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내분이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많이 무서웠을 것이라고 오열하면서 절규하면서 자신의 순간 선택을 자책을 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 아내와 같이 있었다면 아내를 데리고 함께 나올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이건 뭐 이분의 고통이야 뭐 이루 뭐 말할 수 없죠. 얼마나 뭐 이제 평생의 어떤 짐으로 가슴의 응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힘내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저는 이제 없겠네요. 19세 여고생의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고개를 숙이고 갔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이인철 변호사님도 안타까움에 지금 목이 메어서 지금 눈물도 흘리십니다만 지금 바로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이 저런 후진국형 대형 참사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우리가 같이 흘려야 되겠습니까? 이건 후진국형 인재예요. 깜깜한 야심한 시각도 아니고요. 대낮입니다. 대낮인데 저렇게 8층 건물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우리 소방당국이 아무리 빨리 대응했다지만 주변에 있는 시민의식, 정말 후진국형 시민의식까지 합쳐져 가지고 2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눈앞에서 앗아가는 걸 보고 있었어야 됩니까? 이런 후진국형 인재를. 그리고 정부는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데 이런 뒷북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장관을 급하는 뭐합니까? 소리 읽고 외양간 꺼지면 뭐합니까? 평소에 저런 거 대책이나 마련했습니까? 제발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인재를 뉴스파이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고 대책,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데 유족들의 마음은 지금 최명근 원장이 지금 유족은 이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 참사를 막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한테. 유족들의 입장에서 이럴 때 가장 커다란 심리적인 도움은 어떤 위로와 위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 확실히 처벌받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갖다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보상의 과정이나 그런 과정 중에서 유족들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제일 후속 조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점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지금 사고 대책본부에서요. 사망자 명단을 이제 계속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던 가족들, 왜 내 가족의 이름이 저기에 있는 거냐 오열하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네. 보시는 것도요. 이제 당시 장면인데 이제 사다리 차를 이제 핀 겁니다. 폈는데 또 바람이 요즘 많이 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이제 위층에서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각을 정확히 이제 대서 갖다 맞춰야 되는데 이것조차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소방차가 또 이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고 있는데 소리를 또 들어보면 사다리차가 이제 저 사람 구하려고 이러고 있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제발 소방관님 살려주세요라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좀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 구조대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평소에 저희도 소방대원분들 노고에 많이 격려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대형 참사인데 지금 사다리차 한 대 출동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고장났다가 뒤늦게 폈어요. 언제까지 예산 타령하면서 장비가 없으니까 못 구한다면 할 거예요. 아니 못 구하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아니 그리고 왜 저런 장면을 우리가 언제까지 분노에 차서 비판해야 됩니까? 저 장비가 허둥지둥 되고 있잖아요. 각도 못 맞춰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애타게 기다리는데 저 사다리가 각을 못 맞춰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유가족분들의 이 비통하고 황망한 심정을 누가 달래줄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고 원인 정확히 밝혀내서 철저하게 밝혀내시고 지금 목격자분들 얘기로는요. 필로티 구조로 된 1층에서 자동차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당시 전기공사, 배전 공사가 있어서 천장에서 났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누구 책에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반드시 발본색원 해내서 이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원한이라도 풀어주려면 반드시 사고 원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알아들어요. 아하. 물소리 뭐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목욕장의 특성상 통유리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네, 통유리 구조로 돼 있다는 그런 네. 부분. 그다음에 이 목욕장 뭐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누구나 다 가봤죠? 네. 가면은 이 락카가 많아가지고요. 네. 옷장이 많아갖고 이게 미로 속처럼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또 작용을 한 거고 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여성분들이 뒤늦게 이 네. 가스가 찬 상태에서 위기감을 느끼었을 때는 이미 그 나가는 입구도 이제 폐쇄돼서 불이 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흡연실 쪽으로 여성 대부분이 이제 아마 대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가스를 네. 이제 흡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아마 이인철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화재가 삽시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기 보세요. 매캐한 정말 앞이 시선이 저 연기 속에 있으면 앞을 한치도 분간하지 못할 거예요. 저 시뻘건 불길과 저 시커먼 연기 속에서 한치 앞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저 화재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몇 분 만에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됐답니다. 그러면 더더욱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 2층 여탕에 있는 2층에서 흡연실 쪽에 모여서 아마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구조를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화재가 나면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5분이 지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5분 안에 대피해야 되는데 3층에 남성 사우나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 대피를 하셨어요. 성공하셨습니다. 어제 네. 그 인터뷰를 봤더니 그 관리인이 대피를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하. 직원이.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층에도 분명히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직원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하.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빨리 화재가 났으면 빨리 대피를 시켰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 구조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허가를 아마 안 해줬을 거예요. 네.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가 반드시 그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런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제도 그렇고 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충분히 화재 5분 안에 대피할 수 있게 충분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로처럼 돼 있고 네. 굉장히 대피하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아하. 이건 그야말로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네. 당시 화재 현장을 지나던 인근 목격자분들, 이 목격자분들이 봐도 당시 상황은요, 긴박한 상황을 넘어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돼서 운동 가는 시간이거든. 전화를 해보니까 저 옥상에 있더라고. 세 다리 같은데 그거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갔어. 어린아이가 막 뛰나오면서 옷을 막 입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갖고 막 나오는 그것도 봤고 내려오면서 2층에 내 마누라가 있다. 구해달라. 벽돌을 주워서 하얀 차량을 유리창을 깨가지고 앞으로 차를 뺀 뒤에 그 위에 이제 그 크레인이 들어와서 앞 위에 작업을 시작을 했죠.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이 생존자분들의 이 증언 등을 통해 보면 2층에서 지금 이 여탕이 있는 2층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흡연실에서요. 20명의 정말 안타까운 사망자가 나왔는데 당시 이제 생존자 증언을 따라 보면 당시에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지금 구조를 기다리자 여기서 좀 우리가 구조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서로 지금 막 이 안심을 시키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지금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불길이 다가오지만 네. 일단 바닥은 또 타일 아닙니까? 아하. 또 목욕탕이니까 물이 많잖아요. 네. 또 수건도 많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 여기 물도 많고 또 이제 이 물수건으로 잘 입을 가리고 있고 네. 이러면 금방 구조될 수도 있겠다 아하. 싶어서 서로를 위안을 주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구조가 되지 못하고 이제 밀려서 네. 이제 흡연실이라 하면 이제 환풍이 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좀 기대를 걸고 아하. 많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거기에 몰려 있다가 네. 결국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은 피해가 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늘 그렇지만요. 네네.
맞습니다. 젖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낮추고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장은 특성상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걸 차단하는 통유리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입구에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유입이 돼 버리니까 네. 사실은 사망하신 분들의 어떤 불에 의한 희신 훼손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유독가스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탈출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안내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 추정이긴 합니다만 흔히 그 대중 목욕 시설을 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이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 옷장이랄지 그리고 이 수건 등을 놓는 그 함이랄지 대부분 불에 잘 타기 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이 인명피해를 키운데 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목욕탕, 물이 많으니까 안전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물로 이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이 유독가스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연적인 소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 5분 내에 탈출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이제 대피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초기에 좀 관리인이나 직원이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같은 시설, 사이렌 같은 것도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스프링쿨러가 없어요. 이 건물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어떻게 스프링쿨러가 없습니까? 현행법에 보면은 네. 11층 이상이 돼야 되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만 스프링쿨러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대요. 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게 반드시 스프링쿨러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법도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목격자분들의 이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저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정말 이분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생존되신 분들 그 생생한 좀 증언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자꾸 연기가 너무 나와가지고 난간에 올라앉아. 네. 빨리 좀 이걸 시급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드라이브 히트를 이제 또 사용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예전 이 건물 소유주가 네. 현 소유주에게 이 건물을 이제 넘깁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넘겼고 네. 그래서 이제 현 소유주가 이걸 이어받았는데요. 네. 건물 외벽의 모습을 좀 바꿔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 대신에 이제 한마디로 덕지 붙였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부 이제 외관만 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또 방음 효과도 있다. 이제 내부의 그 열 효율을 높인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걸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요? 저 8층 건물이 시뻘건 화염과 시커먼 유독가스에 뒤덮이기까지는 2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커졌을까요? 왜 이렇게 참사가 났을까요? 소방 전문가이신 공하성 교수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볼 텐데 저희가 잠시 뒤에 공하성 교수 인터뷰가 준비가 되면 저희가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네. 김복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매번 뉴스파이트도 매번 지적합니다만 대체 언제까지 나몰라라는 식으로 소방차 진입도 어렵게 차를 아무데나 주차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이제 개념 없는 사람들인데요. 불법 주차. 근데 현행법상 처벌이 과태료 4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과태료 올려봐야 불법 주차는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좁은 골목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 이 시민의식이 확 바뀌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언제까지나 불법 주차된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참사를 방관만 할 겁니까? 바꿔야 되죠. 네. 어떻게 적응을 해야겠죠. 자, 그런 도로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구조를 바꾸든지 시스템을 바꾸든지. 네. 이번에 민간이 가서 구했잖아요. 민간은 어떻게 가서 구했나요? 네. 패러다임 완전 바꿔야 됩니다. 네. 불법 주차 이것 때문에 못 갔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말 듣고 있어야 됩니까? 네. 이제는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해야죠. 네. 시스템 완전 바꿔가지고 네. 그 소방 인력, 그다음에 소방 장비도 그 신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아까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굴절 사다리차가 펴지지 않아가지고 구조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삿짐차는 어떻게 구조했습니까? 완전 바꿔야 됩니다. 네. 의식과 이 시스템 완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울분이 나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는 차들을 이 중장비들 동원해서 일단 제거를 한 다음에 일단 공권력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빨리 소방차가 진입하게 해야 되는 걸 법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장비를 동원을 하려면요. 그 동원하는 시간이 또 시간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애초부터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이전에 네. 저런 차를 끌고 나오는 중장비를 소방이 쥐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출동하거나. 네,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네. 그 지역의 어떤 그 중장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놓거나. 근데 중장비의 특성상 이동이 또 용이하지는 않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그런 길에 대는 거를 네. 자제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평상시에 소방 고생하는 거 진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 또 이 사다리 차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네. 낚싯배 그 사고 났을 때도 고속정이 고장 나갖고 출동 못하고. 네. 왜 중요한 순간만 되면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장비가 네. 정부 당국에서 그 운영하는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까? 네. 그렇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새로 싹 하시고요. 네. 예. 그 화재 현장에서 숨진 분들이요. 마지막까지 최명규 원장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저런 긴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에 아마 제일 생각나는 가족분들인가 봐요. 저 순간에 가족분들에게 살려달라, 나 여기 갇혀있다, 살려달라, 카카오톡 메시지나 어떤 이런 전화로 다급함을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급하게 되면은 또 가족한테밖에 알리게 될 수 없는 이유가요. 네. 우리가 전화번호를 치거나 검색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1번을 누르고 통화하거나 2번을 누르고 통화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카카오톡을 하든가.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가족들밖에 생각이 안 나게 되고. 근데 남아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냥 연락이 안 됐어도 더 슬펐겠지만 네. 끝까지 저 연락이 오다가 끊어졌으니 네. 그때부터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제일 마음이 아프신 분은 아까 그 아내를 잃은 분도 진짜 마음이 아프셨던 게 이게 순간의 결정인데 네. 아내분은 상식대로 위로 올라갔고 어떤 이유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남편분은 아래로 내려갔고 거기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가 한순간에 운명이 갈렸으니 또 그 남편분의 네. 죄책감은 엄청날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남성분요. 평생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니까요. 고통 속에 사실 것 같아요. 보세요. 함께 피하지 못했는데 울먹이면서 오열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내분이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많이 무서웠을 것이라고 오열하면서 절규하면서 자신의 순간 선택을 자책을 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 아내와 같이 있었다면 아내를 데리고 함께 나올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건 이분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이제 평생의 어떤 짐으로 가슴의 응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힘내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저는 이제 없겠네요. 19세 여고생의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고개를 숙이고 갔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이인철 변호사님도 안타까움에 지금 목이 메어서 지금 눈물도 흘리십니다만 지금 바로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어떻게 서 기다리다가 좀 뜨거워가지고 자꾸 뜨거워서 연기도 많이 나와서 그냥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2층 밑에서 이제 1층 중간쯤 왔을 때 정말 알람 같은 게 울렸어요. 지금요 최명규 원장님. 물론 정확한 당국의 이 조사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목격 이
구조되신 분들의 증언을 보면 순식간에 저 화재로 삽시간에 이 화염과 연기가 퍼진 이후에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됐대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지금 없었다고 하는 거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은 있었지만 작동이 안 된 거지. 아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프링클러 시설 자체가 없는지 좀 따져봐야겠는데 일단 이 부분도 참사를 키운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빨리 신호가 울렸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고요. 그런데 2층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분이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짧은 시간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불이 나가고 그 깜깜해지게 되면은 네. 판단력을 판단력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상으로는 여기에 있더라도 이게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알지만 네. 사실은 유독가스가 밖에서부터 오고 있다고 유독가스 속으로 돌진을 해서 네. 그거를 뚫고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아하. 참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했더라도 그분들이 전부 다 위까지 올라갔으리란 보장은 없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결국은 거기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중에 안에서 기다리자라는 쪽이 우세해지게 되면은 네.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네. 서로 그분들이 아마 하다가 보면 계단에서 사망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유독가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더 빨리 진압이 됐으면은 아마 사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밖에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인명피해 지금 29분의 안타까운 목숨 보세요. 저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불꽃이 발생한 지 몇 분 만에 저렇게 저 건물 8층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게 20분도 채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막혔고 그리고 출입구조차도 이 잘 안 보였다면 일부 보도를 보니까 수건등을 그 목욕탕에 수건등을 놓는 함이 이 비상구를 막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를 찾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 설상가상으로 한쪽 면은 목욕탕의 특성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일반 망치나 이런 걸로 쉽게 깨지지 않는 지금 소방대도 저 창문을 깨기 위해서 애를 먹었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통유리 된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소방차도 화재 신고 4분 만에 지금 출동을 했습니다만 저 진입에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차들이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차가 이제 다른 차량이 주차가 돼 있어서 이 사다리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8m 정도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처가 좀 이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긴박한 순간이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요. 그런데 소방 당국의 대처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저 소방차 진입도 진입이지만요. 소방차 자체의 문제도 있었는데 소방 당국의 얘기, 충북 제천 소방서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쪽이 말끔히 정리가 됐지만은 그 상황 때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차량들 때문에 사다리 차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그런 거 있었지 진압을 못하는 게 그런. 지금 앞쪽에는 지금 창문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입을 할 때 2층에 있는 유리를 파손해서 지금요 물론 당시 한 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충북 제천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해서 이 차들도 정리해서 빼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구조에 이 최선을 다한 거 저희도 인정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소방차의 사다리차가 고장이 나서 민간업체 사다리차가 동원해서 구조가 됐어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게 왜 무슨 사고만 나면 고장 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얼마 전에도 불과 바다 사고, 선박 사고 났을 때도 맨 고장 나가지고 그러고
그 평상시에 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소방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유사시에 출동해서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장비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사고만 나면 이거는 또 왜 갑자기 사다리차 유압 밸브가 터집니까? 날이 추워서 터졌다? 그건 이건 변명거리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민간 사다리로 아마 3명을 구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민간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권력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제대로 정비 안 하고 관리 안 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 문제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통유리를 깨고 2층 통유리를 깨고 구조해야 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소방에서 좀 주저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가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후에 이 부분도 분명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우리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에 7m 정도의 도로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전히 안 지켜지는 거 네. 이거는 소방 당국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요. 이 앞서 이 주민분들의 증언에서 나왔잖아요. 그 필로티 구조로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어이가 없는 그런 참사입니다. 어제요. 이 충북 제천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나서요. 현재까지 2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숨지고 또 29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오전 9시 반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어제 불이 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29명이 숨진 참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가 시커멓게 타버렸는데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수색 작업은 밤을 새워 진행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아침 7시쯤부터 다시 수색을 시작해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전 9시 반부터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재 현장 다시 봐도 정말 참담한 모습인데 더 걱정되는 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29명 중 28명은 신원이 확인됐는데 남자가 6명, 여자가 23명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여성인데 2층 여성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화재 당시 사우나 시설에 갇혀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1층 주차장에서 차에서 불이 번진 것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잠시 뒤인 오전 9시 반부터는 소방당국과 국가수 등이 현장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인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현장 앞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저 8층짜리 건물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 데는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곳은요, 그러니까 충북 제천 어제 오후 3시 53분경이었습니다. 이제 충북 제천에요, 이제 1층부터 8층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용하는 종합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난 건데요. 어제 화재 당시의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제 불길과 또 연기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네. 사실 이제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제 화재 초기에는 불길이 이렇게까지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목격자 이제 진술에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이제 밖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와서 불길에 뭔가 흔적이 느껴지길래 나가봤더니. 네.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또 이제 천장에서 불이 좀 번지고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불이 정말 짧은 시간에 건물 8층 전체까지 휩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 8층짜리 건물은요, 이 복합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다중 이용 시설인데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이 저 8층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났던 게 지금 2층입니다. 지금 저 건물이 2층과 3층은 대중 목욕탕, 그러니까 사우나 시설이 있고요. 네. 또 4층과 7층에는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건물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1층은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른바 지난번 포항 지진 때도 많이 언급이 됐던 필로티 건물이군요. 필로티식 건물. 그렇습니다. 뭐 따로 이제 벽을 설치해 놓지 않고 기둥만으로 이제 기둥만 지탱해 설치되어 놓는 있는데. 바로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센터 이제 2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층에 일단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네. 2층과 3층 목욕탕이 있는데 2층은 여성 고객들이 사용하는 목욕탕, 3층은 이제 남성 고객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입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3층, 이제 4층부터 6층까지 헬스클럽이 있고요. 네. 7층에는 이제 스포츠 댄스장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피해자가 2층 여성 손님이 사용하는 2층 사우나에서 많이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7층과 헬스클럽인 6층에서 이제 피해자가 나왔고 네.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도 현재까지 이제 2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 네. 앞서 김현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9명의 안타까운 목숨, 정말 고귀한 목숨이 지금 희생이 됐는데 2층과 3층 사우나 시설이 있는 2층과 3층 그 중에서도 2층에서 20명의 지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필로티 구조가 돼가지고 밑에서 불이 발생하면 네. 이른바 불쏘시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하.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불쏘시개 효과가 있는데 네. 하필이면 불이 발생한 지점이 일단 뭐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 천정 전기공사 중이냐 둘 중에 하나로 네. 불이 난 걸로 보이는데 네네. 공교롭게도 1층에 있는 그 2층 목욕장, 여성들 네. 목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유일한 통로인데 거기에서 불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쏘시개 효과로 쭉 빨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불난 유독가스가 2층 목욕장으로 이제 그 유입이 된 거고요. 네. 순식간에 유입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 목욕탕 안에서는 어지간한 방송을 해도 사실 된 1층에 그리고 주변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진입에 민간 사다리차가 진입에 애를 먹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차를 벽돌 같은 것도 유리창을 깨서 차를 앞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사다리차가 들어오는데 공간을 확보해 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급한 순간에 시민들의 기지가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참사를 이분들 덕분에 또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순간 이분들이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9분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 화마요. 그런데 안타까운 저 곳에요. 어느 분 하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곳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엊그제
수능을 본 학생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바로 이 29명의 사망자 중에서 가장 어린 이제 학생입니다. 피해자입니다. 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숨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름대로 또 아버지를 좀 안심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고개를 숙이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뭐 내려가지 못한 상황이면 1층에서 불이 나면 가급적 계속 위로 올라가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잘 따르고 있다. 연기가 좀 많이 나서 그걸 내내 피하려고 고개를 숙인 채 통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이 갑자기 안 된 겁니다. 아우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한 목걸이, 흰색 꽃잎 모양의 목걸이를 이제 발견하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차고 있던 그 목걸이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 피해 사례가 이 사망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 학생이요. 수능을 보고 나서 나 이제 대학생 되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빼고 멋진 몸매도 만들고 그럴 거야라고 이 가족들한테 해맑은 얼굴로 다짐도 하면서 그리고 갔던 헬스클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분들한테 안타까움을 지금 더해주고 있어. 주변 분들한테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이 여고생이요. 엊그제 수능을 본 여고생이 당일날 어제 화재 참사 당일날 할머니랑 친할머니랑 같이 저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친손녀를 잃으신 이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엄마, 손녀딸, 외할머니, 그 어머니 이제 50밖에 안 돼서 딸도 19살 수능 보고 있어. 불이 났잖아. 불이 나가지고 연기도 전화가 통화가 안 되니까 찾느라고 진짜 찾느라고 못 찾았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았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스스로는 그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29분의 이 안타까운 희생자 중에 어느 한 분 진짜 안타깝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저 당일날요. 홍순빈 아나운서 아내분이랑 같이 또 저 건물을 찾았다. 혼자 아내는 잃고 혼자 살아남으신 남편의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대 남성과 그리고 50대 여성 두 분이 이제 부부입니다. 60대 남성은 대피를 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와 통화를 하는데 이 아내는 이미 5층으로 올라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만 대피를 했고 아내는 결국 대피를 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정말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정말 저렇게 20분도 안 돼서 8층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대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길래 저럽니까? 아무런 소방시설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화재 참사 났을 때 이제 그 사건하고 좀 제가 보니까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즉 말하면 드라이비트 공법이요.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외장재를 우레탄 폼이나 스티로폼으로 외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런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의정부 때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의정부 때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2011년도에 지은 거라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2015년 10월 이후에.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낡은 건물일수록 더 소급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2015년 10월 이후에만 6층 이상은 드라이비트 쓰지 마라. 이건 결국은 이번 같은 사고를 발생한 건데 결국은 건물 외부에 이 불이 붙으니까 9층까지 가는데 지하 1층까지 포함해서 9층이거든요. 20분 만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티로폼이나 이 우레탄 폼에 불이 붙으면요. 아황산 가스가
나옵니다. 아, 이 아황산 세상에. 가스가 그 유태인들 집단살이 할 때 썼던 아유, 그런 그 가스예요. 완전 유독가스잖아요, 이게. 유독가스라 맹목만 그 흡입해도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는 네. 그런 그 위험한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이것도 역시 뭐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인재입니다. 이 드라이비트 공포로 만든 외장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험하는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말씀 중에 보여드릴 텐데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그냥 이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건 뭐 드라이비트 공포로 만든 외장재를 시험하는 건데 보세요. 저렇게 순식간에 물론 약간 빠르게 불 붙었을 땐 빠르게 돌렸습니다만 저렇게 보세요. 걷잡을 수 없어. 한 번 불 붙으면요. 이인철 변호사님 걷잡을 수 없이 위까지 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잘 지적했듯이 왜 이런 건물 그대로 놔둡니까? 네. 법을 소급 적용해야죠. 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가 지금 문제가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지금 앗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뭐 그렇다고 다 지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이런 건물일수록 지금 마감재 같은 경우 리몰레딩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에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보강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참사, 제2, 제3의 참사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